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가계부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대시보드 형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대시보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표를 보게 되시면 어떤 해당하는 연도의 회계관리 대시보드가 수입 전체 합계 그리고 지출 전체 합계가 이렇게 각각 월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되게 논리를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출에 대한 상위 목록 그리고 상위 목록에 종속되어 있는 계정 상세 목록이 오른쪽에 운영 그래프로 팝업이 되게 대시보드를 넣어 놨습니다. 광고를 클릭하게 되시면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 목록들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시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백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시트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구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필터 탭이 하나 생겨나죠. 다중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여기에 제가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수입에 해당하는 목록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팝업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 목록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계정 상세 목록이 이렇게 팝업이 되게 논리를 걸어 놨습니다. 목록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는 표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볼 수 있는 논리를 확인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메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차트 자료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주시게 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체 합계가 월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슬라이서를 만들 수 있는 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월을 바꿔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월 정보만 슬라이서를 받아올 수 있는 월 정보가 이렇게 수입과 지출로 나눠서 팝업이 되게 논리를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은 광고에 대한 세부 계정 목록이 상세 계정 목록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시보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왔고요. 문제 시트의 첫 번째 대시보드 시트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죠. 여기에 그래프를 차곡차곡 쌓아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배경도 좀 예쁘게 꾸며 볼 겁니다. 그리고 백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시트가 확인되시고요. 목록 리스트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기 위한 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메인이 될 차트 자료를 한번 가공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연도에 대한 월별 합계가 수입과 지출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테이블을 먼저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SUMIF S 함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수입을 만족을 하고 해당하는 월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중 목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MIF S 함수를 통해서 전체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백데이터가 있는 시트로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sum할 range부터 지정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F열 금액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기준값과 매칭이 될 첫 번째 범위는 C열, 수입인지 지출인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참조해 주시고 콤마 찍고 쌍따옴표 해주시고 먼저 수입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쌍따옴표로 첫 번째 기준값 넣어 주시고요. 콤마 찍고 두 번째는 월 부분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부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고요. 차트 자료로 넘어와서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합 참조를 10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수입에 대한 1월 합계가 이렇게 팝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309-262-744 이 값이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하고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안에 와서 삼행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Ctrl Shift L 해주신 다음에 월을 1월로 바꿔주시고요. 구분을 수입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액을 Ctrl Shift 방향키 해서 범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309-262-744 필터 해제해 주시고요. 309-262-744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동차 후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고요. 이 구간 Ctrl C, Ctrl V 해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1호는 잘 선택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지출 항목이 수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엔터. 이 구간을 선택해 주시고 값을 채워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슬라이서를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논리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는 해주시고 이 값을 그냥 연결시켜 놓도록 할게요. 아래로 한번 채우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상대 참조 논리에 의해서 값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를 하나 출연을 시킬 건데요. 우리가 해당하는 월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월만 정보가 팝업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적당한 위치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회계관리 장부로 와주신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존 워크시트는 아까 우리가 K4번 셀을 지정하고 있었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날짜를 행으로 드랍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날짜 정보가 두 개가 들어왔네요. 첫 번째 월2라는 거는 드래그 아웃 시키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날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룹, 그리고 여기에서 1을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그러면 월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 월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하고 싶은 월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슬라이서를 불러오기 위한 목록 값이 될 겁니다. 논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if 괄호 열도록 할게요. 지금 1월이라는 이 데이터 값이 는 피벗 테이블로 출력한 이 목록 값과 같다면 이 목록 값은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여기 있는 수입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아닐 경우는 빈칸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가로 닫고 엔터.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2월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2월에 해당하는 수입 전체 합계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값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채워 놓도록 하고요. 이 구간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1월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출은 잘 선택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 이 구간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합계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범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삽입해서 추천 차트 눌러 주신 다음에 막대형 그래프를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색깔이 다른 이 두 가지 색깔 있죠. 이건 바로 수입과 지출 선택에서 지금 팝업이 되고 있는 이 숫자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회색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수입 선택이란 부분이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조축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노란색 계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보조축으로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본축과 겹쳐지면서 보조축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월을 예를 들어 3월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보조축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3월로 옮겨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 범위를 다 선택 지워 놓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도 지우고요. 안쪽에 있는 주 눈금선도 선택해서 지워 놓도록 할게요. 범례 항목도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X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P10까지 이렇게 당겨서 그래프 크기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 자료로 넘어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단추 기능을 하는 메뉴는 바로 슬라이서 삽입이라는 이 리본 메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월 정보죠. 이 월 정보는 날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되면 월에 대한 정보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월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서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슬라이서 설정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리글은 표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숨겨 놓도록 할게요. 확인.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컨트롤 X에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적당한 곳에 붙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를 다시 한번 이 탭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열을 12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12열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당히 당겨서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와 순서를 맞춰서 배치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서가 해당하는 막대에 이렇게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5월을 클릭을 하면 5월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차트 디자인 오신 다음에 색 변경 아래로 위치 이동해 주시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슬라이서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슬라이서로 위치 이동, 슬라이서 스타일을 무채색 계열로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축으로 들어와 있던 슬라이서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값들이 무채색이 묻혀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구간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 계속 메뉴가 팝업이 되어 있죠. 페인트 톤 클릭해 주시고 단색 채우기에서 왼쪽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테두리를 실선 빨간색으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2.5포인트로 튀어주도록 하시고요. 대시 종류를 점선으로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선택해 주시고요. 단색 채우기에서 주황색 계열로 채워놓도록 하고요. 마찬가지 실선을 빨간색에서 2.5포인트 정도로 바꿔놓도록 하고 점선 형태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눈에 잘 들어오게 됐죠. 다시 한번 차트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출 항목을 한번 가공해 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신 다음에 지금 피벗 테이블 우리가 3번을 더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컨트롤 A에서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이름 상자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언더바를 2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 이름 정의가 되었죠. 이번에 오신 다음에 Alt N V 누르면 피벗 테이블 불러오는 단축키가 될 겁니다. 또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리본 메뉴를 직접 클릭해 주셔도 되겠죠. 표 범위는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한 피벗 테이블 언더바 하나 둘. 위치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곳이죠. A22번 셀입니다. 확인. 이번에 필요한 건 뭐냐면 구분을 필터로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입 지출 상세를 행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부분은 지출 부분이죠. 지출 더블 클릭 또는 여러 항목 선택을 선택하고 이 체크박스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그렇게 되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 팝업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해주신 다음에 이 값을 연결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값이 오른쪽에 값으로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해 주시고 피벗 테이블 분석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선택해 주시고 총합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총합계를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랫부분에 총합계가 해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출 상세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는 해주신 다음에 서미프 S 가로 열도록 할게요. 지출 상세에 대한 부분, 지출에 대한 상위 목록이 될 겁니다. 상위 목록에 대한 전체 합계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서머 레인지는 백데이터에서 F열이 될 겁니다.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범위는 지출 상세, 이게 수입 지출 상세가 들어가 있는 D열이 될 겁니다. 절대 참조해 주신 다음에 콤마 찍고요. 차트 자료 넘어와서 광고를 클릭해 놓도록 하고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었죠.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에 해당하는 지출 상세 목록을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정 상세 목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셀 포인터 적당한 위치에 찍어 두신 다음에 Alt N V 눌러서 피벗 테이블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언더바 하나 둘 두 개 눌러주시고 확인. 이 상태에서 구분을 필터로 가져오도록 하고요. 수입 지출 상세를 행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분을 지출로 더블 클릭해 놓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도 위에 있는 논리와 똑같이 연결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구간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에서 총합계에서 이 총합계 부분을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는 갈로 열도록 할게요. 광고 왼쪽에 있는 표와 는 피벗 테이블로 출력된 이 첫 번째 값이 똑같다면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왼쪽에 있는 지출 상세가 팝업이 되면 되겠죠. 콤마 찍고 아니라면 빈칸이 출력되게 해보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기타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 이 항목이 팝업이 되는 순간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출 상위 목록이 선택되어졌을 때 해당하는 계정 상세 목록, 그러니까 하위 목록이 팝업이 될 수 있는 논리를 추가로 한번 더 짜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도록 하고요. Alt N V 눌러서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를 한번 더 출연시키도록 할게요. 언더바 2개 해주신 다음에 엔터. 이번에는 구분을 필터로 가져오시도록 하고요. 계정 상세, 지출에 대한 계정 상세를 행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출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지출에 대한 상세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는 해서 왼쪽에 있는 목록 값을 연결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 구간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에서
총합계의 이 부분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오신 다음에는 SUMIF S 가로 열도록 할게요. 지금은 지출에 대한 계정 상세에 대한 합계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열을 전체 범위 선택, 콤마 찍고 계정 상세에 대한 E열을 범위 선택, 첫 번째 범위 선택 해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신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에서 택배를 만족하는 경우가 첫 번째 기준값이 될 거고요.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여기서는 또 지출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콤마 찍고 절대 참조, 지출 칼라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각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좀 깔끔하게 추가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A 택배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이 밑에 있는 구간이 다 0 처리가 되면서 보기가 좀 안 좋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0값을 숨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은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에 눌러서 컨트롤 1 눌러주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오신 다음에 샵 콤마 샵샵 샵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0에 해당하는 값은 숨김 처리가 되겠죠. 확인. 밑에 있는 이 0값이 깔끔하게 숨김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슬라이서를 지출에 대한 상위 목록을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종속되는 계정 상세 목록이 동시에 팝업이 되게 보고서를 연결하는 기능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상위 목록 피벗 테이블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라이서를 먼저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 슬라이서 삽입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출에 대한 상세 목록이죠. 그래서 수입 지출 상세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만들었던 피벗 테이블에 의해서 출력이 된 슬라이서를 보고 있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벗 테이블 이름 정의된 이름이 피벗 테이블 5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피벗 테이블 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5번과 6번을 연결시켜서 값을 불러오도록 논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스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보고서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5번과 6번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체크박스에 6번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이번 펼쳐서 모두 선택해 놓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특정한 값을 필터로 지정했기 때문에 슬라이서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부분 전체 해제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고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지출 목록을 클릭을 했을 때 막대 그래프가 가로형으로 출력이 되게 그래프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추천 차트 클릭해 주시고 이 막대형 그래프,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클릭했을 때 슬라이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조축으로 출력을 했던 이 숫자 값을 클릭을 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이 친구를 보조축으로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조축으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기타라는 이 값은 광고라는 값보다 작은 값이죠. 그런데 막대 그래프는 광고보다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축에서 범위가 선택되어진 구간이 지금 여기 구간과 맞게 범위 레인지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 기본축이라고 하죠.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를 클릭을 해서 축 서식이란 메뉴가 지금 팝업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프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축 옵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최대값, 이 범위의 최대값을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상단의 보조축 범위를 선택해 놓도록 하고요. 이 구간의 최대값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기본축과 보조축의 범위를 똑같이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되면 기본축과 보조축에 대한 이 범위가 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단의 부분 범위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값을 다 지워 놓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도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광고 부분 그리고 택배 부분까지 잘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정렬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서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텍스트 내린 차순 정렬을 한번 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광고부터 택배까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한번 더 눌러 주시고 슬라이드 설정에서 머리글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숨겨 놓도록 할게요. 확인.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 항목과 여기 있는 목록 항목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X 해서 유관에 붙여 놓도록 할게요. 위치도 예쁘게 맞춰 놓도록 하고요. 지금 슬라이서는 이 막대 그래프의 목록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위치를 좀 적당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뒤로 내기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슬라이서 위치는 적당하게 당겨서 위치를 맞춰 놓도록 할게요. 슬라이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금 막대와 슬라이서 위치가 좀 어긋나 있죠. 이때는 슬라이서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서 탭 메뉴 선택해 주신 다음에 높이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조금 당겨서 위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위치는 맞아 떨어졌죠. 디자인도 이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로막대형 그래프 선택해 주시고 아까 똑같이 차트 디자인에서 색 변경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 무채색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슬라이서도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에서 무채색 계열을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주 눈금선을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 자료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구간을 여기는 모두 선택을 일단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팝업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범위 전체 선택해 주시고 삽입에서 원형 그래프 2차원을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지금은 목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이 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 광고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정보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이 범례 항목은 지워 놓도록 할 거고요. 차트 제목 이 부분 지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삼각형 타고 들어가서 바깥쪽 끝에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블이 팝업이 됐죠. 이 친구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와주신 다음에 항목 이름을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항목 이름이 같이 숫자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래프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레이블 옵션 와주신 다음에 구분 기호를 줄바꿈으로 일단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은 0은 표시가 안 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샵, 콤마, 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0에 해당하는 값은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X 해주신 다음에 대시보드로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 붙여 놓도록 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죠. 보고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대시보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도 디자인을 무채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친구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글꼴을 한 12포인트 정도로 끼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막대를 선택했을 때 숫자값이 팝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 구간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 왼쪽에 있는 친구도 데이터 레이블 선택, 그리고 여기서도 이 친구 선택해 주시고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 이렇게 되면은 값이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와주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이 부분을 샵, 콤마, 샵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0값은 다 숨김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숫자 값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한 14포인트 정도로 좀 키워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도 선택해 주시고 14포인트, 여기도 14포인트로 키워 놓도록 할게요. 대시보드의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할게요. 상단 이 부분은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땡땡 불러와 주신 다음에 또 회계관리장부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글씨도 조금 굵게 해주고 여기도 키워서 제목을 좀 보기 좋게 가공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 레이아웃 선택해 주시고 배경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이미지, 배경으로 쓸만한 이미지를 어두운 색 계열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바탕화면에 야경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와 놨습니다. 보기 탭 클릭해 주시고 눈금선을 지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Q열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오른쪽으로 밀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숨기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구간도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숨기기 해서 이렇게 값을 적당하게 출력이 되게 넣도록 할게요. 배경을 불러왔는데 배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제목줄은 흰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차트의 가장 외곽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뒷 배경에 있는 야경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할게요. 숫자 값은 클릭을 해 주시고 흰색으로 처리를 해야지 좀 보여지겠네요. 글씨를 좀 진하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흰색 글자를 좀 진하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가장 외곽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하고 여기도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시고 진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고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조금 진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구간도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채우기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윤곽선은 빨간색으로 일단 먼저 바꿔놓도록 하고요. 두께를 적당하게 올려주시고 대시를 점선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점선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시보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서 보기가 좀 깔끔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봤던 것처럼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대시보드 형태를 수입의 합계, 지출의 합계, 그리고 지출에 대한 상위 목록과 계정 상세 목록을 이렇게 나눠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됐네요. 테두리가 지금 흰색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 테두리를 좀 없음으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윤곽선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 없음, 원형도 마찬가지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윤곽선 없음.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흰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맛이 있죠. 클릭해 주게 되면 대시보드 형태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장부를 대시보드 형태로 만드는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